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오늘은 고구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구마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겨울이면은 안방 원목이나 아니면은 굴을 파서 이 고구마를 저장해 놓고 때로는 식사로 때로는 간식으로 이렇게 즐겨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먹을 것이 충분한 지금이야 그냥 간식거리밖에 되지 않지만은 가난했던 시절에는 구황식물로 가장 적합한 식품이었습니다. 그럼 고구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는 중앙아메리카가 원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태평양의 섬나라, 중국, 일본, 아프리카 등 따뜻한 지방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고구마는 구황작물로 굉장히 유명하죠. 채소 중에서는 단맛이 가장 강하다고 해서 감자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외에 조조, 난감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고구마는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해졌기 때문에 고구마라는 이름은 일본의 고기 이마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1600년대 중년 무렵에 이 일본에서 표착한 어민이나 통신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그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1700년대 후반부터라고 합니다. 고구마는 기온이 높고 수분이 적은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쌀이 부족했던 우리나라에 가장 알맞는 구황식물이었습니다. 고구마는 식물의 뿌리가 비대해져서 궤근이 된 것을 말합니다. 외피는 적자색이나 홍색, 황색, 백색 등을 띠고 있고 내부색도 자주색이나 주황색, 황색 등으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고구마를 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 영조 때라고 합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의하면은 1663년에 일본에 표착했던 사람이 그곳에서 고구마를 보고 이 작물을 재배하면은 우리도 굶주림을 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고한 기록이 있습니다. 회유록에도 일본 동경에서는 고구마를 구워서 판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 운송유교에서도 1763년 조엄이 일본의 통신사로 가던 중 대마도에 들러서 그 종자를 얻어와서 동네와 제주에서 처음 시험 삼아서 심게 했다고 합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 의하면은 고구마를 재배하려고 제일 먼저 노력했던 사람은 서울에 살던 이광녀라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광녀는 명나라 문헌 농정전서를 통해서 고구마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구황작물로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서 우리나라에 보급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중국으로 가는 사신이나 역관들에게 종자를 부탁했으나 이루지 못했고 1763년에 일본의 통신사로 가는 조엄 일행에게 종자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믿업지 않아서 강계현에게 부산 동래 지방에는 고구마를 재배하는 농가가 있을 것인데 그들은 그것이 고구마인 줄 모를 것이다. 그러니까 그곳을 뒤져서 종자를 좀 구해보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강계현이 고구마 한 포기를 구해와서 집에서 시험 재배를 시작했고 또 동네 부사인 강필리에게 부탁을 해서 몇 포기 더 얻어가지고 재배를 하였으나 실패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강필리는 이광녀에게 자극을 받아서 따뜻한 동네에서 재배 시험을 하였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어서 그 결과를 강씨 감저보라는 책으로 이렇게 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고구마 전문 서적이 됩니다. 그 후에 유중님이라는 분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고구마 재배를 주장했고 또 관련 서적도 많이 남겼다고 합니다. 유중님이라는 분은 학문적으로 연구를 많이 했고 박제가라는 분은 나라에서 이 고구마를 재배할 것을 주장해서 실제로 나라에서 고구마 재배를 장려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장순이라는 분은 남쪽 해안지방에서 고구마를 먹어보고 구황작물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전국적으로 보급시킬 방도를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 뒤 전라남도 보성에서 수년간 고구마를 재배하고 연구한 선정환이라는 분을 만나게 돼서 함께 서울에서 시험 재배를 했는데 이 재배가 성공해서 남부지방에서 서울지방까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한 연구가 감저신보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남해안 지방에서는 고구마를 감저라고 부릅니다. 서유구라는 분은 1834년에 종저보라는 책을 저술하고 간행했는데
호남 지방에서 고구마 보급에 힘을 썼다고 합니다. 서경창이라는 분은 재배 기술을 연구해서 북쪽 지방의 백성들도 고구마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고구마가 전국적으로 재배하게 된 것은 1900년대 이후라고 합니다. 고구마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초창기의 어떤 고구마에서부터 계속 그 후로 개량되어서 새로운 품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물고구마, 전통적인 고구마죠. 그 다음에 밤고구마가 있습니다. 이 밤맛이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그 다음에 호박고구마는 속살이 호박처럼 보인다 해서 이렇게 호박고구마라고 하고, 또 꿀고구마가 있는데 밤고구마하고 호박고구마 중간 형태입니다. 이 자색고구마도 요즘 많이 나오는데 개량종으로 진한 자색을 띠기 때문에 안토시아닌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또 신앙미라고 이 개량형이 있는데 속은 진황색으로 생식에 적합한 그런 새로운 품종도 있습니다. 고구마 종류를 사진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물고구마, 호박고구마, 꿀고구마, 밤고구마, 자색고구마 등이 있습니다. 고구마 보관법입니다. 고구마는 10월경에 수확을 해서 이 식품들이 잘 나오지 않는 겨울 동안 이렇게 많이 먹는 그런 식품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수분이 줄어드는 1월에서 3월경에 가장 맛이 좋다고 합니다. 고를 때는 일정한 크기로 선별되어 있고 껍질색이 선명하고 모양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매끄러운 것이 좋습니다. 표피에 상처나 흠집이 없고 적당히 건조된 것이 저장하기 좋고, 또 일부가 검게 변색되어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고구마를 저장할 때는 표면을 2-3일 정도 잘 말린 다음에 신문지에 싸서 햇볕이 들지 않는 서늘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장 온도는 10도에서 17도씨가 가장 적당하기 때문에 냉장고에는 저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는 고온 작물이기 때문에 10도씨 이하가 되면은 부패가 빨리 되고, 또 반대로 온도가 너무 높게 되면은 양분의 소모가 많아지고 또 싹이 나게 됩니다. 따라서 10도에서 17도로 이렇게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문헌에 나와 있는 효능 보겠습니다. 본초 과목에서는 허약한 몸을 보호하고 기력을 올려주고 비위를 튼튼하게 하고 신장의 음을 강하게 한다라고 했고, 본초 과목 수비에서도 중초를 보호하고 혈액을 맑게 하면서 위장을 편하게 하고 오장을 보호한다. 피육이 허약한 사람에게는 폐기를 튼튼하게 해서 진액을 만들어주고, 중초가 막힌 사람들은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기운이 융기한다 라고 했습니다. 고구마만 그냥 먹으면 우리가 잘 체하잖아요. 그래서 김치하고 함께 많이 먹죠. 아마 중초가 막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삶을 때 생강 한쪽을 넣으면은 중초를 조절해주고 생강과 대추를 같이 사용하면 좋다라고 했고, 홍어하고 함께 삶아 먹으면 비장이 허약해서 나타나는 출혈을 예방한다라고 했습니다. 본초구원에서도 혈액순환을 돕고 장과 이장을 넓혀주며 변비 해소에 좋다. 오래된 혈전을 제거하고 근육을 튼튼하게 하며 산모에 좋다라고 했고, 오징어나 가물치하고 함께 먹으면 중초를 튼튼하게 하고 허약한 체질을 보호한다라고 했습니다. 죽보에서는 고구마 300g에 쌀을 넣고 죽을 끓여 먹으면 비타민 결핍증이나 야맹증에 좋다라고 했고, 상해 중이식 약보에서도 고구마 순을 기름에 볶아 하루에 2번씩 먹으면 노인성 변비를 치료한다라고 했습니다. 금서전습록에서는 비장에 습이 들어와 변이 끈적이며 묽은 사람은 고구마를 삶아 먹으면 좋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고구마의 효능 보겠습니다. 성질은 평하고 맛은 달면서 비장경, 신장경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중초를 편하게 하고 혈액을 맑게 한다라고 했는데, 비장과 위가 허약하고 영양불량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심내혈관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기운을 보호하고 진액을 만들어준다라고 해서 이 비장이 허약하고 수종이 있는 사람이나 변이 묽게 나오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또 장과 위장을 넓혀 대변을 잘 통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설사나 변비가 있는 사람들에게 좋고 신장이 허약한 사람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현대 영양학에서 말하는 고구마 효능 보겠습니다. 보라색 고구마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고 주황색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장의 유동 운동을 도와서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베타카로틴, 비타민 등은 간 기능을 보호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노화 예방이나 심혈관 질환에 좋습니다.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 클로로겐산 등은 이 항암 작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칼륨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고혈압 등 각종 혈관 질환이나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 비타민 C, 비타민 A, 비타민 E 등은 이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피부 미용에도 도움을 줍니다. 고구마의 주의사항 보겠습니다. 고구마 껍질에도 영양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씻을 때 부드러운 스펀지로 가볍게 문질러서 닦아주는 게 영양손실이 적습니다. 또 잘라서 조리할 때는 물에 담가서 떫은 맛을 우려낸 뒤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고구마를 쪄서 먹을 경우는 김치와 함께 먹으면 식체를 예방하고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해 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건조해서 이렇게 분말화 해가지고 빵이나 국수, 떡, 과자, 천연 색소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습이 중초를 맡고 있는 사람이나 기체로 인해서 음식물이 적재되어 있는 사람들은 체하기 쉽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또 평소에 복부가 더부룩하면서 잘 내려가지 않는 사람들도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구마는 당분이 높아서 당뇨 환자가 많이 섭취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는 하루에 100g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고구마뿐만이 아니고 고구마 줄기도 다양한 요리를 해 먹죠. 김치를 담아 먹거나 볶음 요리나 나물 요리를 많이 해서 반찬으로 먹습니다. 또 고구마 줄기를 말려두었다가 묵나물로 먹기도 하죠. 고구마 줄기에는 성인병을 예방하는 식이섬유가 많고 또 비타민이나 칼륨, 칼슘 등이 많고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보랏빛이 나는 끝순에는 루테인이 많이 들어있어서 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는 고구마보다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베타카로틴이나 안토시아닌 등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식후 혈당을 높이는 당분 분해 효소를 억제하는 그런 효능도 있어서 줄기는 당뇨 환자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 줄기를 고를 때는 줄기 길이가 일정하고 통통하면서 부드러운 것이 좋습니다. 색이 선명하고 시들지 않으면서 싱싱하고 윤기가 있는 것이 좋고 이물질이나 흠집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고구마 줄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요리를 하는데 이 김치를 담을 때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담아도 그렇게 식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침이나 볶음 요리 할 때는 껍질을 벗겨서 사용하면은 더 부드럽습니다. 껍질을 벗길 때는 연한 소금에 담가 두었다가 줄기 윗부분부터 껍질을 까면 쉽게 깔 수가 있습니다. 보관해 두고 먹을 때는 껍질을 벗긴 후에 소금물에 살짝 삶아서 찬물에 헹궈 가지고 물기를 짜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말려 두었다가 나중에 이렇게 물에 불려서 드시면 됩니다. 중국의 근룡 황제는 말년에 변비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어이들이 여러 가지 치료법으로 치료를 해서나 잘 듣지 않았는데 고구마를 연속으로 며칠 먹고 나서 변비가 해소되었다고 합니다. 이 고구마는 구황작물로 이렇게 보릿고기가 있던 시절에 배고픔을 잊게 해주는 중요한 식량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식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가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6, 70년대만 해도 이 점심 한 끼는 고구마로 이렇게 끼니를 때우는 그런 가정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부식이나 간식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구마는 여러 가지 요리에도 활용을 하지만은 가공식품에도 많이 쓰입니다. 이 전분이나 또 알코올류 만드는데 원료로 쓰기도 하고 동물 사료로도 이렇게 쓰입니다. 품종에 따라서 맛이나 식감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게끔 잘 활용을 하면은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솥에 쪄서 먹거나 추운 겨울에 난로에 넣어서 구워 먹는 게 일반적입니다만은 현대에 와서는 다양한 요리에 응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샐러리나 칩, 말랭이, 수프, 티라미수, 아이스크림, 라떼, 타르트 등에 이렇게 활용을 하고 물엿이나 고추장, 증류주에도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만들어 먹는 고구마 요리들입니다. 구워 먹거나 삶아 먹거나 아니면은 고구마 스틱을 만들어 먹거나 또 이 마탕을 만들어 먹기도 하죠.
그리고 고구마를 이용해서 김치를 담아 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튀김을 만들어 먹거나 칩을 만들어 먹고 또 요리에 이렇게 넣기도 하고 또 가루로 분말을 내서 이렇게 쌀가루에 섞어서 떡을 만들기도 하고 이 탕수육에 넣어서 먹기도 합니다. 현대 요리에도 많이 이용을 하죠. 케이크에 넣기도 하고 또 이렇게 빵을 만드는데 이용하기도 하고 아이스크림이나 라떼를 만드는데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피자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또 고구마 수프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많이 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여러 가지 요리에 응용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거 외에 죽을 끓여 먹는 것도 있고 또 이 다른 채소와 함께 볶아서 이렇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구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진 추운 겨울로 접어드는 그런 시기이만큼 여러분들 고구마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 한 번씩 시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